영화의 신 변성현 감독님, 그리고 사랑하는 제호 설경구 배우님 무대로 모셨습니다. 잠깐만. 네, 우선 네. 두 분 어떻게 서서 인사? 네, 반갑습니다. 네. 1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두 분 앉아서 이제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우님 이쪽에 앉으시고요. 감독님 이쪽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이크 세팅을 좀 해주실 동안 부천국제영화제에 초청된 수많은 영화가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영화를 보셨겠지만 영화가 끝나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 이런 반응이 있는 경우는 제가 머리털 나고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우선 두 감독님, 배우님 들어오시기 전에 약간 소름 끼치셨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설경구 배우님? 네, 소름 끼쳤습니다. 보여드렸잖아요. 네. 소름 올라온다고. 감사합니다. 소름 끼치게 해주셔서. 변성현 감독님은 어떠셨습니까? 네, 저는 최근에 집일을 좀 많이 했는데요. 그래도 계속 적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적응이 안 되세요? 너무 환호성이랑 그런 걸 받다 보니까 그래서 올 때마다 좀 떨리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살짝 목소리가 떨리는 게 아마 이 앞에 계신 관객 여러분들 가슴도 막 떨릴 것 같은데요.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을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생명력이 긴 영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그곳 모두 다 관객 여러분들께서 만들어주신 생명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관객과의 대화를 할 때는 보통 이제 영화에서 뭐 이 장면은 어떠셨어요? 이 장면을 만드시는 의도는 어떠신가요? 연기하실 때 어떠셨나요? 이런 질문들을 하기 마련인데 사실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상은 그 질문들이 이제 너무 관객 여러분들이 영화를 만드신 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계시는 굉장히 독특한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현장에서 영화를 찍을 때 현장에서 배우님과 감독님이 어떤 사랑을 나누셨는지를 중심으로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설경구 배우님 같은 경우는 불안당 이후에 뭐 여러 가지 별명들 여러분들이 지어주신 여기 울구, 꾹꾹 여러 가지 별명들과 함께 지천명 아이돌이 되셨잖아요. 네. 예, 요새는 그 지천명 아이들이 익숙해져가지고 제가 좀 뻔뻔스러워져서 큰일입니다. 아니 근데 아이돌이라는 말에 너무 잘 맞게 너무 예뻐지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쯤에서 저는 변성현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주신 사실 주인공이 변성현 감독님 아니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될 줄 아셨어요? 지금 찍었어야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제호를 찍었어야 된다. 네, 좀 더 예쁜 제호가 되지 않았을까. 저 이뻐진 건 아니고요. 네, 그 불안당 이후에 멋을 좀 알아서 저는 그 거친 재작년의 제호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변성현 감독님은 어떠세요? 그때 처음 딱 카메라 안으로 들어오는 제호를 보고 조금만 만지면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셨나요? 어떠셨나요? 사실 경구 선배님이 제호를 어떻게 연기하실지 안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는 촬영 전에 끝까지 안 보여주셨다가 카메라에서 처음 봤을 때 그러니까는 됐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 제호보다 지금 제호가 더 예뻐요? 지금 설경구가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그 전체 리딩을
촬영 전에 한 번 하거든요. 그 모든 배우들이 모여서 스태프분들도 모이고 그리고 고사 지내고 회식을 해요. 근데 회식 2차에 가서 이 변세일 감독님이 좀 흥분을 하셔서 저한테 와서 리딩을 따로 하자. 그렇게 하실 거냐? 그래서 왜 내가 뭐 잘못했냐 하더니 그렇게 하면 안 되실 것 같아서 따로 둘이 만나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안 하겠다고 그랬어요. 왜요? 괜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제가 앉아서 리딩하면서 뭐 다 보여줄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네. 그러고 나서 집에 오니까 술이 깨고 뭐 오니까 또 미안하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리딩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하고서 이제 둘이 사무실 와서 만났는데 네. 이 변세영 감독님이 다시 안 하는 게 좋겠다. 아, 사무실에 가셨는데. 예. 먼저 선배님 영화를 다시 보게 됐다 처음부터. 근데 네.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둘이 술 마시러 갔어요. 그걸 리딩을 대신했어요, 그걸로. 네. 감독님은 그때 왜 따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셨었어요? 너무 대충 하셨고요. 그래서 따로 좀 개인적으로 좀 봐야겠다라고 해서 손 좀 봐주려고. 네, 그랬는데 네. 경보 선배님이 제가 그날 회식 때 계속 귀찮게 따라다니면서 저랑 리딩 하셔야 됩니다를 듣고 경보 선배님 기분이 나쁘셨어요. 기분 나쁘신 걸 알고도 계속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술이 취해서 오기가 생겨서 그런지 중간에 시원 씨는 또 말렸어요. 그만 자리가 불편해진다. 그랬는데 저도 오기가 생겨서 계속 그랬다가 선배님이 결국 거절했는데 또 연락이 오신 거예요. 리딩을 하자라고 했는데 그 리딩을 와서 안 한 이유는 제가 뭔가 되게 많은 걸 준비해 가야 될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을 불렀으면은 그래서 근데 저도 딱히 그렇게 할 말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뽀록 날 것 같아가지고 제 능력이 그래서 선배님한테 그냥 우리 재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술이나 한잔하자.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사랑이 시작됐습니다. 와, 네, 사랑들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밀당하면서. 근데 두 분 사실 현장 얘기는 듣기만 해도 그 현장의 에너지 같은 것들 굉장히 독특하고 특별한 에너지가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까 밖에서도 잠깐 얘기하셨는데 현장에서 변성원 감독님도 그렇게 설경구 배우를 못살게 굴고 설경구 배우님도 그렇게 변성원 감독님을 못살게 구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특히 모니터를 보면서 설경구 배우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다면서요? 제가 더 못살게 굴었죠. 그 얄밉게 모니터에 이제 감독님이 이렇게 집중하고 보고 있으면 제가 바로 뒤에서 모니터 확인하고 나면 재미없다. 그러면 변상 감독이 뻘떡 일어나요. 뭐가 전체적으로 재미없어. 그러면 식은땀 나죠. 저는 지금 무섭고. 듣기만 해도 되게 등에서 식은땀이 나요. 아니 근데 저는 느낌이 그 장난으로 매친 맥카트 그런 거 아니고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재미없는 카트나 그 씬이 있었어요. 카트 그런 건 아니었고. 네. 그때 몇 번 그랬는데 이제 이분은 그게 이제 계속 들렸나 봐요. 네. 안경 벗으셨네? 저도 벗을게요. 사실은 두 분이 아까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한테 좀 오랜만에 또 뵙는 거니까 스타일리시하게 영화처럼 선글라스 끼고 할게요라고 되게 자신만만하게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관객 여러분들 이렇게 눈을 좀 보고 싶으셔서 감독님이 안경을 벗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그죠? 선배님도 그러신 거죠? 네. 안경 벗으면 눈이 잘 안 보여요. 근데 변상 감독님 진짜 저는 선글라스를 벗으면 눈이 거의 안 보이고요. 경보 선배님을 저는 쓰고 하기로 했고 네, 벗고 하기로. 경보 선배님 벗고 하기로 하셨는데
잃어버리신 것 같아서 제가 벗으면 경호 선배님 벗을까봐. 그러셨군요. 쓰십시오. 네, 쓰셔도 돼요, 선생님. 네, 쓰셔도 됩니다. 네. 아니, 사실 주연 배우가 그것도 나이 차이도 굉장히, 연륜도 굉장히 많고, 선배인, 경력 많은 주연 배우가 모니터를 이렇게 보면서 한숨 쉬듯이, 아, 재미없다.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들으면 감독님은 진짜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그런 상태였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처음엔 워낙 베테랑이시고 선배님이셔서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들다가 한 두세 번 들으니까는 기분이 나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선배님한테 중간에 제가 술 먹다가 그거 좀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선배님 끝까지 하겠다 할 거라고 무슨 고집이신지 모르겠는데 계속 끝까지 하시겠다고 하시고 진짜로 끝까지 하셨어요. 근데 재미없다라고 했을 때 감독님은 그럼 그 장면을 약간 다시 손을 보거나 다시 찍거나 이런 액션이 있었나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사실은 근데 예 그냥 좀 제가 약간 꼭 그 커트가 마음에 안 들어도 제가 연출할 때 좀 아니란 분위기다 싶으시면 선배님이 좀 텐션을 주려고 하신다고 생각해야죠. 아, 해야죠. 네, 그럼요. 이미 다 끝나고 1년도 넘었는데 해야죠. 어떡하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또 변성현 감독님께서 현장에서 설경구 배우에게 이렇게 자극 주는 이런 여러 가지 말들도 하셨다면서요? 아닌가요? 제가 글쎄요, 저는 그냥 멋있었으면 좋겠다랑 저는 선배님한테 뭐 이렇게 제가 그런 적이 있었나요? 촬영 중에는 뭐 거의 없었고요. 네. 촬영 전에 멋을 되게 강조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듣도 보지도 못했던 노트가 나갈 수 있다. 이 왼쪽 턱을 좀 들어줘라. 각도를 조금만 더 틀어줘라. 그런 노트를 할 수도 있다. 네. 근데 자기를 좀 믿고 좀 참아줘라. 네. 저 그거 진짜 못 참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가둬두는 것 같아서 저를. 네. 근데 계속 그 얘기를 반복해서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저는 조금 듣기가 좀 거북했고 이 사람이 뭘 만들려고 날 갖고 각을 만들려고 하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저는 그 부분이 좀 힘들었어요. 근데 그것도 익숙해지니까 또 할만하더라고요. 또 저도 길들여졌는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알아서 각 잡은 경우도 있고. 근데 사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어떤 사람이 어떨 때 제일 멋있다, 잘생겼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을 정말 오래 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사람을 보고 이렇게 하면 더 예쁠 것 같아, 멋있을 것 같아 그렇게 쉽게 나오는 각이 아닌데 변 감독님은 어떻게 그걸 이렇게 탁탁 잡아내신 거예요? 선배님 나온 영화를 계속 봤고 그다음에 그냥 아시겠지만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아하는 배우 세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네. 하게 됐을 때부터 저는 이제 경구 선배님의 다른 모습을 좀 더 어떻게 보여드려야겠다라는 생각. 좀 제가 처음 경구 선배님 만났을 때 선배님이 저는 팬심이 있는 상태에서 만났는데 좀 슬픈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중에 얘기를 듣고 보니까 선배님이 그때 은퇴 생각도 좀 하셨었던 것 같고 그래서 네, 여러분 아니에요. 이제 아닙니다. 그러지 않아요. 아닙니다. 당장 은퇴는 아니고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시에 저한테 네. 처음 만남에서 잘 찍어줬으면 좋겠다는 어떻게 내려오는지가 앞으로 어떻게 내려가는지가 제일 중요한 사람이다라고 하셔서 제가 아직은 내려가실 때 아니고 그리고 약간 우스갯소리로 지금 약간 내려가 계시니까 다시 올라가셔야 된다. 그래서 같이 하게 돼서 저는 너무 좋았고 경고 선배님 근데 경고 선배님뿐만이 아니라 시완 씨도 그렇고 되게 배우를 보면서 그냥 혼자 그냥 연구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변성환 감독님이 유행시킨 말 있잖아요. 빳빳하게 만들어드리겠다, 펴드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뭐랄까 추상적인 말 같기도 하면서 또 굉장히 디테일한 표현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 빳빳하게 펴주겠다라는 얘기는 정확히 어떤 의미였을까요, 변성환 감독님? 생각하고 뭐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 제가 질문을 하나 했어요. 예, 선배님께서 저를 만나기 전에 제 인터뷰를 찾아보셨나 봐요. 근데 제 전작에서 그 지성 선배를 제가 너무 반듯한 이미지여서 구기고 싶었다라는 인터뷰를 보시고 선배님이 그러면은 자기도 좀 제대로 구겨달라고 하셔서 이미 많이 구겨져 계셨는데 그냥 빳빳하게 피는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했는데 선배님은 그게 되게 인상에 남으셨나 봐요. 그래서 현장에서도 여러 번 물어보셨어요. 나 지금 좀 빳빳해? 라고. 이게 되게 빳빳하게 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짧은 말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함축되어 있는 것 같이 들렸었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처음 만난 날 별 얘기를 서로 다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런 얘기 처음 만난 사람한테 진짜 진심이었거든요.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렇게 또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듯이 추락하는 거 싫고 네. 계단 내려오듯이 좀 내려오고 싶은데 좀 잘 좀 해줘야 되지 않냐. 네. 별 얘기 다 했던 것 같네요. 빳빳하게 뭐 구겨버린다. 그 이후에 뭐 둘이 단둘이 술 한잔 하면서 뭐 더 깊은 얘기를 더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변성현 감독이 참 저랑 깊은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난 지 얼마 안 된 사이였을 때. 네, 근데 그런 게 약간 그렇잖아요. 오래 알고 지냈다고 해서 더 많이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처음 만나서 한눈에 빠져서 정말 운명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분들처럼. 근데 변성환 감독님께 저는 변성환 감독님 인터뷰들도 쭉 훑어봤는데 워낙 장면 뒤에 이제 준비하신 장면들도 많고 또 삭제된 장면에 대한 얘기들도 많이 들어서 저는 갑자기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감독님께서 최근에 또 영화를 좀 보시나요? 다시? 불안당을 보실 때가 있죠? 아니요. 텔레비전에서도 해주는데. 시카고 갔을 때 마지막으로 봤고 네. 안 봤어요. 그러니까 일단 제 방에 TV가 없고 네, TV가 없고 그 다음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되게 워낙 많이 보기도 했었고 네. 그 저한테는 이제 너무 고마운 선물이기도 한데 좀 약간 상처도 또 있어서. 있고 그리고 원래 제가 찍은 거를 작업이 끝나면 다시 좀 못 보겠더라고요. 왜냐면은 제 실수만 보이기 때문에 좀 안 보려고요. 경구 선배님도 2번밖에 안 보셨을걸요? 저도 잘 못 봅니다. 아, 그렇군요. 사실 텔레비전에서도 요새 해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나오면 또 거기 멍하게 앉아있게 되는데 사실 두 분께 뭐 여쭤보고 싶었냐면요. 찍을 때도 잘 몰랐고 영화가 개봉한 후에도 잘 몰랐는데 우연히 다시 딱 봤는데 여러분 신이시여 이 장면을 제가 찍었단 말입니까? 라는 생각이 감탄이 드는 그런 장면이 있으신지 그게 좀 궁금했어요. 왜 우연히 다시 봤는데 전혀 예상치 못한 이때가 너무 좋았구나, 예뻤구나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설경구 배우님 혹시 그럴 때 없으셨어요? 없습니다. 변 감독님은요? 저는 시환 씨 경구 선배를 죽였을 때 시환 씨 마지막 얼굴로 그거는 그래도 나름 좀 계산을 하면서 찍는 편인데 전혀 저도 예상하지 못했고 심지어는 제가 디렉션을 울지 말아달라고 했어요. 왜냐면은 그 눈물이 마지막 차 안에서 보여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시환 씨도 본인이 우는 줄 모르고 했고 경구 선배님은 얼마나 무성의하게 생각을 하셨었냐면은 촬영이 끝나고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우리 마지막 장면에 현수가 조금 울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셔서 눈물을 흘렸어요 라고 했더니
그래 그럼 말고 라고 하네요. 맞습니다. 저는 이미 죽어 있어서 누르는지 몰라요. 오늘 사실 금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네. 감독님과 배우님이니까 봐주시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 작품이 두 분께 어떤 이후에 굉장히 많은 힘이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변성현 감독님에게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잠깐의 아픔으로 기억될 뻔한 영화를 결국 관객 여러분들이 이 영화에 생명력을 불어넣어서 다시 감독님한테 선물한 그런 작품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 이 작품이 나한테 진짜 귀한 선물이구나 라는 생각을 처음 하셨을 때가 언제세요? 다 모든 여러 가지 일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최근에?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좀 집에 약간 칩거해 있었을 때 경호 선배님이 전화를 많이 하시고 계속 저를 불러내시고 그리고 선배님이 문자로 불안당원들, 네. 그러니까 관객분들, 선배님도 이제 받으신 사진이랑 저한테 힘을 주시려고 깐느에서부터 깐느 사진이랑 저한테 계속 네. 보내주셨어요. 근데 사실 그때는 좀 제가 좀 딥해 있을 때여가지고 그러고 있고 뭐 저도 선배님 만나서 술자리 하면서 저는 이제 영화 안 하려고요라고. 네, 여러분 아니에요. 그래서 안 하시지 않아요. 네. 둘 다 그만둘 뻔했어요. 그랬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리고 제 생각도 그랬고 그다음에 이렇게 영화를 망친 사람에게 기회도 안 올 거야라는 생각도 있었어요. 그래서 있었는데 그거를 그냥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제 마음도 바꿔 주셨고 그리고 그 기회도 만들어 주신 분들인 것 같아서 그래서 약간 경고 선배님이랑 약속도 있었는데 GV를 연락 올 때마다 그냥 거절 한 번도 안 하고 하는 거는 약간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좀 저한테 되게 큰 선물을 주셨죠.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설경구 배우님은 이 작품 나한테 진짜 선물이구나 하는 순간. 아니요, 작품 때문에 이 모든 어마어마한 엄청난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만 저는 이 작품이 언제 나한테 선물인 걸 느꼈냐기보다도 저는 이분들이 저의 선물인 것 같아요. 아니 이거는 진심입니다. 변성현 감독이랑도 여러 번 얘기한 거가 저랑도 약속한 게 GV 얘기도 했었지만 올해부터 작년 디렉터스 컷 때도 제가 막 설득을 해서 세상 밖으로 그러냐고 자기 찍히잖아요. 그걸 거의 시작으로 해서 변성현 감독이 그때 그랬었어요. 내년 시작되면 GV 요청이나 오면 저는 무조건 다 나가겠다고. 네. 내년부터 새로 돌아오는 2018년부터는 자기가 모든 GV 다 나가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었고 제가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이제 변성현 감독이 그렇게 먼저 얘기했었고 그만큼 엄청난 여러분들이 저희들의 선물이지 불안당한 그 중매를 서준 거고 네. 늘 감동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불안당한 모든 분들한테. 네, 여러분 생명수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너무 걱정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부터 관객석으로 마이크 가서 관객 여러분 질문 받도록 할 텐데요. 감독님이 한 분, 배우님이 한 분 이렇게 순서대로 한 분씩 손 들어주신 관객분 중에 한 분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변성현 감독님께 먼저 질문하실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가 갈게요. 어디 계시나요? 자, 변성현 감독님? 네, 안경 쓰시고요. 네, 어디 계신 관객분? 손을 들고 계십니다. 네.
저기도 계시고. 두 분 중에? 아, 하늘색 줄무늬 옷 입고 계신, 네, 지금 뒤돌아보신 관객분. 네, 맞습니다. 맞죠,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이제 불안당에서도 이제 대사를 당원분들이 다 외우실 만큼 되게 좀 찰진 대사가 많은데 어느 쪽에서 영감을 받고 대사를 적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저는 시나리오 쓸 때 제가 읽어보면서 하거든요. 입에 좀 제 입에 붙은 글들을 좀 쓰려고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리고 대사는 좀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혼자서 많이 읽어보고 영감은 아마 그 무의식적인 건데 제가 만화나 뭐 영화 같은 데서 예, 뭐 얻는 것 같아요. 네, 답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또 이번에는 설경구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겠습니다. 배우님. 네. 뒤돌아보시죠. 맞습니다. 뒤돌아보신. 네, 왼쪽에 손 좀 들어주시면 마이크 갈게요. 불안당 찍으실 때 한재우 역할 맡으시면서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감정이입이 되거나 정말 그 캐릭터가 될 것 같았던 그 순간이 있으셨나요? 저는 그 영화를 찍을 때 뭐 몰입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든 배우가 그렇지만 뭐 자아까지 하고 뭐 그래 본 적도 있었는데 해를 입히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불안당은 조금 다르게 접근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일단 죽을 때까지 폼 잡아보자 어떤 반응이 올까. 접근이 좀 달랐던 영화. 그러니까 저도 불안당 때문에 연기 패턴이나 어떤 톤에 대한 어떤 다르게 생각을 좀 전환을 좀 해보는 것도 어떤가 하고 엄청나게 저한테 전환의 계기를 과정이긴 하지만 지금도 그런 숙제를 줬던 영화가 불안당이거든요. 몰입하지 뭐 여기 이 상황에 막 몰입해서 못 빠져나갈 정도로 하는 영화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 영화는 좀 다르게 접근을 했었어요. 예. 끝까지 폼을 잡고 변상현 감독도 총 맞고 절뚝거리면서 걸어와서 트럭 봉고체 치기 전까지도 사실 우는 눈물이 흘렀던 테이크도 있었는데 그거는 변상현 감독님도 좀 그걸 절제했던 것 같고 저도 절제했던 것 같은데 저도 모르게 흐르는 테이크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거를 철저히 좀 배제하고 최대한 끌어서 쓴 게 그렁그렁 하면서 그래도 폼 잡으려고 하고 죽기 직전에도 나같이 나한테 실수하지 말아라고 이게 불안당 한재우의 컨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저한테 앞으로 연기할 때 있어서 엄청난 전환의 생각의 전환을 줬던 영화인 건 분명합니다. 네, 그런 것 같아요. 또 다른 이번에 변상현 감독님께 질문하고 싶은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감독님. 네, 여기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 안녕하세요. 저는 이 불안당 영화가 되게 소리에 예민한 영화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오늘 보면서 네. 예를 들어서 장면이 넘어가는 소리요. 소리에 되게 예민한 영화라고 영화다. 생각을 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장면이 넘어갈 때 총소리, 뭐 빵 소리로 넘어가던가 명패를 때리는 소리로 넘어가던가 천둥 소리로 넘어가던가 아니면 담배 그런 연기 타는 소리도 되게 다른 영화보다 아닐 수도 있지만 되게 크게 느껴졌는데 이런 거에서 의도를 하셨는지 사운드 세팅에 대한 궁금증인 것 같아요. 다른 영화들보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굉장히 뚜렷하게 들리죠. 뭐 심지어 담배 타 들어가는 소리까지도. 예, 이건 어떻게 세팅하시나요? 예, 그 편집에서 리듬감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사운드를 좀 썼는데요. 제가 어떤
그 컷 넘어갈 때 좀 신경을 쓴 그런데 쾌감을 좀 느끼는 편이에요. 영화를 보거나 뭐 만들 때도. 그래서 그 씬과 씬 사이에 전환될 때 이럴 때 좀 사운드를 일부러 올린다거나 아니면은 그 되게 리얼한 사운드로 어떤 씬을 디자인했는데 그 마지막 하나만 되게 좀 다르게 들리게 좀 그런 식의 구성을 했어요. 그 리듬감 때문에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가 사실 아까 경고 선배님이랑도 차 타고 오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불안당이 그 선배님 생각보다는 호흡이 그렇게 빠르진 않은 영화였던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영화가 그 호흡이 빠른 영화는 아니거든요. 되게 커트도 많이 없고 그 일반 그냥 대중 영화들에 비해서 이 장르에 비해서 그렇게 편집을 잘게 썰지도 않았고 그런데 그런 리듬감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좀 그런 요소들을 넣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사운드라는 게 사실은 뭔가 도와주는 요소라기보다는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장면에 완벽하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것 같거든요. 되게 다양한 사운드들이 영화 흐름이랑 맞게 이제 몰입하게 만드는 장치가 됐었던 것 같고요. 또 이번엔 설경구 배우님께 질문하고 싶은 관객분, 설경구 배우님. 저 끝에. 저 끝에, 네, 두 손 드신. 네.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이랑 배우님 두 분에게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촬영하실 때 그 감독님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스태프분들과의 관계는 어떠셨는지 그리고 또 뭐 재밌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셨는지 듣고 싶어요. 스태프들과 있었던 에피소드. 설경구 배우님 먼저. 뭐들 재밌는 일 없으셨어요? 뭔가 굉장히 재밌는 게 나오네요. 임시완 씨가 먼저 침투돼서 큰 싸움이 시작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제가 김혜원 씨랑 있다가 이제 오래간만에 필드 한번 뛴다고 네. 합류를 하잖아요. 그래서 막 달력을 주고 이렇게 때리고. 근데 그 테크노 크레인이라고 해서 되게 어려워요. 뭐가 합이 다 맞아야 돼서 밤새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네. 그게 이 크레인 하나를 띄우기 위해서 5-6명이 다른 거를 리허설도 못해요. 그건 다른 한 사람을 밀어야 되고 포커스가 네. 5-6명이 그걸 하나를 위해서 각자 일을 하는데 그게 합이 딱 맞아야 되는데 네. 그것들이 맞았어요. 5-6 테이크 만에 일찍 딱 맞아 떨어졌어요. 네. 그래서 오킹이가 났는데 너무 일찍 끝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하자고 그래갖고 무술 감독이 다른 핑계를 대고 한 번만 더 하자고 그랬어요. 그냥 하자고 하기 미안해서. 그래서 나는 분명히 오케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장난기가 네. 발동을 하셔서. 오케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막 달려를 치고서 아뮤! 이소리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네. 모니터로 왔는데 변성현 감독이 흥분을 한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자기 이거 쓸 거라고. 그리고 우리 춤동하러 갔나요? 그 거인으로 나온 박광대 네. 그 친구가 사실 뭐 와이어줄을 임시완 씨한테 해서 던지고 하긴 했지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 술 한잔 할래? 했더니 저희 진짜 하고 싶대요. 그래서 임시완 씨랑 몇 명이 가서 술 한잔 하러 갔는데 그리고 끝났는데 그 다음날 왔더니 스태프들이 이 사람 때문에 네.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네. 저희가 양수리 숙소 춘사관이라고 거기서 잤는데 복도를 다니면서 스태프들 자는데 방문 차고 그걸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당신 왜 그랬어? 어제 몰라요. 저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밤새 스태프 아. 못 자게 복도를 다니면서 네. 뭐 그다음에 저도 분장실 벽 문에 뭐 설경구 하야해라. 내가 이러려고 분장 3시까지 촬영했나 자괴감이 든다. 당장 떠나라 뭐 저를 비판하는 아, 네. 이 사람은 밤새 못 자게 하고 스태프 그런 에피소드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스태프들이랑은 너무 잘 지냈고요. 네. 네, 뭐 잘 지내니까 뭐 그런 저한테 장난도 하고 그러겠죠. 뭐. 저는 그 다음 작품도 변선영 감독님이랑 하려고 합니다. 뭐 정확히 뭐 일정이나 캐스팅은 다 안 됐지만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불안당 그 스텝이랑 또 모아서 하자라고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스케줄 조정을 하고 있고 좀 모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너무 그 팀이 그립고 또 그 팀이랑 또 해야지 뭔가 또 작품이 나올 것 같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믿음이 있어서 네. 그 팀들과 스케줄을 지금 맞추고 있고 뭐 아직 뭐가 정리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네. 소망과 바람은 불안당 스텝과 그대로 변선영 감독님 신작에 또서 다시 뭉치는 겁니다. 아 좋았습니다. 홍찬원인데요. 감사합니다. 이동국님이 진짜 딱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은데 병 감독님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같은 거 있으시면 같이 좀 들려주시죠. 없습니다. 아니에요? 아, 먼저 일단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뭐 서로 상의 없이 그냥 아, 스태프들 얘기하길래 좀 흥분해서 저희 희망사항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희 병 감독님 희망사항 불안당 스태프가 걸리셨습니다. 낚이셨습니다.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그러면. 네, 뭐 선배님이랑 같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고요. 네. 뭐 하게 뭐 어떻게든 하게 될 것 같고. 감독님 약간 당황하셨습니다. 그 뭐지? 에피소드 경고 선배님은 이렇게 알고 계신데 네. 사실은 사실은 그날 그 저희가 술을 그냥 먹고 새벽에 들어가자였는데 저희가 술을 먹다가 해가 뜰 때까지 먹었어요. 네. 근데 촬영은 4시간 후예요. 근데 네. 저희 감독과 주연 배우들은 인사불성이 되어 있었어요. 경고 선배님이랑 술을 먹다가 네. 그 경고 선배님이 야 지금 촬영 못한다 조금만 미루자라고 해서 저는 그 말을 못합니다. 선배님이 제일 어른이시니까 하시죠라고 했는데 야, 어떻게 배우가 그런 말을 하냐 누가 감독이니까 해라라고 해서 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총대를 메고 그 저희 조연출한테 전화를 했어요. 조 감독한테 전화를 해서 그 저는 핑계를 그렇게 댔죠. 최대한 혀가 안 꼬인 목소리로 나는 괜찮은데 경고 선배님이 지금 인사불성이다. 찍을 수 없다. 네, 우리 촬영 못한다 라고 했는데 이 비난이 저한테 돌아올 거를 알았어요. 네. 그래서 숙소 가는 길에 그래서 저한테 하야해라 뭐 자기가 네, 숙소 가는 길에 제가 네. 경고 선배님한테 소리 한 번만 질러달라고 했어요. 또 이 경고 선배님 계속 싫다고 하셨어요. 했어요 한번. 경고 선배님이 소리를 지르시고 네. 제가 연달아서 경고 선배님 척하면서 아. 소리를 내고 들어간 다음에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자고 일어났고 아니요 근데 저기 현장 갔을 때 변선영 감독이 다 알고 있던데요. 근데 들키긴 들켰죠. 근데 목소리 톤이 다르니까 술이 취해서 헷갈릴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좀 반은 먹혔고 반은 좀 실패했었는데 네. 이 정도로 사실은 촬영장 안에서 스태프와 감독과 배우분들이 이렇게 정말 친구처럼 무슨 배꼽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는 경우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스태프들은 좀 더 젊고 아직 경력이 좀 짧은 분들이고 그다음에 배우들은 또 경력이 많은 배우들과 같이 있으면서 이런 분위기가 난다라는 건 사실 쉽지 않은 일인데 저는 그게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면서
사랑하면서 그렇게 찍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닌가 싶어요. 벌써 아쉽게도 관객과의 대화를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는데요. 저는 설경구 배우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 것, 나는 변성현 감독과 그 스태프들과 반드시 다음 영화를 찍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는 분명히 그럴 의지가 있으시고, 이건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약속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약속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변성현 감독님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가 굉장히 궁금하네요. 네. 혹시 설경구 배우를 이렇게 좀 생각해 두면서 약간 캐릭터나 스토리라인을 그냥 잠깐 생각해본, 꿈에서라도 한번 생각해본 그런 건 없으셨어요? 아니, 경고 선배, 님이랑 작품에 대한 얘기는 서로 많이 이렇게 나은 거예요? 예, 하고 계세요. 같이 나눴고 그냥 계속 쫓아다니려고요. 변성현 네. 계속 받아주실 거죠? 그럼요. 감독님이요. 네, 감독님 계속 받아주실 거죠? 선배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거는 저한테 아버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근데 경고 선배님이 너는 내 아버지다라고 제 아들이니까 나이가 많지만 나이 많은 아들내미 좀 책임지는. 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두 분 짧게 앞에 계신 생명수들께 감사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죠. 마지막 인사? 네. 네, 저의 생명수 같은 우리 당원 여러분, 가장 맑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공평한 우리 불안당 당원 여러분, 지금까지 감사했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고, 앞으로도 꾸준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또 비판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여러분. 네, 감독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영화를 잘 찍는 걸로 보답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영화를 열심히 해서, 그러니까는 불안당에서도 부족했던 분, 그리고 비판받았던 지점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나은 영화를 보여드리는 게 보답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영화 준비해서 찍겠습니다. 네. 네, 저는 2017년에 불안당이라는 작품이 한국 영화계에 남긴 것이 굉장히 많은 유산을 남겼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여기 계신 두 분이 당연히 그 선물이시고요. 또 하나는 누아르가 곧 멜로라는 거를 한동안 좀 잊고 있었어요. 그걸 다시금 알게 해준 작품이라는 점에서도 정말 너무 좋았고, 앞으로 이 두 분이 이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작품을 만드실지 기대가 되는 것도, 기대하게 만드는 작품이 있다는 것도 굉장히 행복한 일이더라고요. 아마 같은 생각 하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에서 불안당이 가장 생명력이 긴 영화로 기억될 것 같아요. 밖에서 농담처럼 얘기했는데 매년 한 번씩 그 개봉일 기념 상영회를 하고, 그 상영회를 한 50년쯤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우천국제영화제에 달려와 주신 우리 설경구 배우님, 변성현 감독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예, 자리 꽉 채워주신 불안당원 여러분께도 뜨거운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